그럼 내일은 어떤 이슈가 투자자 여러분을 찾아갈지 매일경제, 내일신문 체크해 보겠습니다. 내일장 여신 첫 번째 기사입니다. 네, 하단에 나와 있는 기사인데요. 미국과 중국 상호 관세 115%포인트씩 인하한다라는 헤드라인 올라와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주말 사이에 진행한 무역 협상에서 긍정적인 얘기가 오갔습니다. 상호 관세율을 대폭 낮추고 이를 90일 동안 유예하기로 전격 합의했는데요. 이에 세계 경제 위기에 대한 우려도 잦아들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90일 동안 미국의 대중관세는 145%에서 30%로 낮아지고 중국의 대미관세는 125%에서 10%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이는 5월 14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중국 허리펑 부총리는 중요한 컨센서스를 이뤘다면서 후속 논의가 이뤄질 거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러한 소식에 그간 관세 우려로 약세를 보였던 반도체주가 급등했고 비트코인도 10만 5천 달러 선을 넘어섰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관세 협상의 결과가 국내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김태훈 매니저 인사이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중 협상에서 예상보다 우호적인 분위기가 흘러나왔습니다. 또 장 마감 이후에는 미국의 대중관세를 30%로 내렸다라는 속보도 나왔는데요. 그동안 쉬어갔던 대형주 위주로 투심이 회복된 모습이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이어질까요? 어떻게 보면 제일 기다렸던 뉴스가 이제 나온 거죠. 지난주 금요일에는 사실 주말 동안에 미국과 중국의 관세와 관련된 협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대감도 있었겠지만 이번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런 시각들이 더 많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조차도 이번 주말 동안에 이제 회담에서 과연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나올까? 그냥 항상 우리가 그래 왔었잖아요. 근데 아무튼 간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동안 우리가 제일 기다렸던 이슈, 어떻게 보면 이 호재성 이슈가 좀 나왔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오늘 이 우리나라 증시에서 제일 많이 올라갔었던 업종들을 보면은 이 관세와 관련해서 제일 많이 피해를 봤던, 어떻게 보면 이 반도체 관련된 또 종목들이 올라가기도 했었고,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이 관세 불확실성 이슈로부터 상대적 자유로움을 갖고 있다라고 강점을 좀 보였던 조선, 방산, 화장품, 엔터, 이런 업종들은 전반적으로 오늘 좀 낙폭을 키웠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이제 이 조선이나 방산 쪽 관련된 이야기를 말씀드릴 때 이 관세와 관련된 이슈가 이제 해소되는 분위기로 어떻게 보면 이 기대치가 좀 높아지게 되면은 이 수급 자체, 이 차익 실현 욕구가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수급의 이동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요 이슈를 좀 꼭 체크를 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우선은 지금 미국 선물 지수가 이 나스닥 100 지수도 지금 선물도 거의 4% 가깝게 급등을 하고 있고 이 러셀 2000 이 선물도 마찬가지로 지금 거의 4% 중반의 상승 흐름이 나와주면서 우리나라 코스피 200 야간 선물도 현재 1% 가깝게 또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많이 어떻게 보면 피해를 많이 봤었던 업종들, 특히나 지금 미국 기업들 중에서는 또 강하게 올라가는 기업들, 이 프리마켓에서 강하게 올라가는 기업들을 보면은 애플, 테슬라와 같은 이런 기업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번에 이 관세 이슈에 대한 부분들이 해소가 되는 분위기에서는 그동안 좀 많이 빠졌던 기업들이 먼저 이 상승폭이 조금 더 강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는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이 하반기에 좀 이렇게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무튼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는 리스크온 심리가 조금 더 강해지는 이런 시기가 당분간 좀 연출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는 이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기사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유가 힘입어서 기지개 켜는 석유화학주라는 기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석유화학 업계가 시장의 기대치를 넘는 1분기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저유가도 이어지면서 석유화학 이익을 올릴 거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동안 중국 경기 침체와 과잉 생산으로 비관론이 가득했던 석유화학 업종의 주가가 반응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간 코스피 200 에너지화학 지수는 12.7% 상승했습니다. 종목별로는 하나솔루션은 60% 상승했고 SK케미칼은 44%, 롯데정밀화학은 16%나 주가가 올라왔습니다. 저평가 매력의 저유가로 인한 스프레드 확대 기대감 덕분인데요. 최근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배럴당 50달러 수준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더 이상 감산으로 유가를 떠받치지 않을 것이고 저유가가 장기화된다고 해도 감당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또 여기에 더해서 오펙 플러스가 감산 기조를 벌이면서 유가가 하락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가가 하락하게 된다면 석유화학 스프레드가 올라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로 인해서 수익성 개선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석유화학 업종에 대한 전망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유가가 하락하면서 이 석유화학 업종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또 중국 내부에서는 강력한 내수 부양책도 나왔는데요. 석유화학 업종에 대한 상승세가 이어진다고 보실까요? 중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면은 지금 자리는 부담스럽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뭐 저유가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뭐 스프레드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있겠지만 또 한 가지가 이제 중국의 최근에 이제 부양책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주고 있는데 결국에 이 미중 관세와 관련된 또 우려감이 해소가 되면서 약간 이제 또 경기가 또 다시 한번 이제 회복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또 긍정적인 포인트로 주목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이 화학 업종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또 이 시클리컬 업종이기 때문에 아무튼 이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해소되는 국면으로 들어가게 된다면은 다시 한번 나름대로의 반등 흐름이 좀 나아질 수 있다라고 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이제 이 석유화학 섹터를 약간 투자금이 크신 분들이나 약간 보수적 관점에서 약간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공격적인 매매보다는 약간 수동적인 매매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괜찮다고는 보는데 약간 좀 공격적인 매매 좋아하시는 분들, 좀 액티브한 매매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재미없을 수는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업종을 선택을 함에 있어서 상당히 저는 중요한 시기라고 보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이런 석유화학 업종에 대한 부분들도 또 긴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지금의 자리는 분명히 가격적인 메리트는 저는 있다라고는 보는데 하반기에 저는 이 첨단 산업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더 기대 수익이나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약간 투자자분들의 성향에 맞춰가지고 가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지금의 가격대는 접근해 볼 만하다. 하지만 기대 수익이나 이 목표 수익 측면에서 바라봤었을 때는 조금 더 이 수익 구간을 높일 수 있는 업종은 그래도 좀 첨단 산업과 관련된 업종들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석유화학 업종에 대해서는 지금 자리가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에 위치해 있다라고 얘기해 주시면서도 조금 더 수익성이 더 크게 나올 수 있는 첨단 산업 업종도 추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김태훈 매니저 인사이트 만나봤고요. 내일장 신문도 미리 읽어봤습니다. 이어지는 주주총회에서 내일장에 대비하기 위한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